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표면적으로는 AI 빅테크 투자 열풍으로 강한 모멘텀을 보이는 듯하지만 내부 구조를 뜯어보면 이미 버블의 후반전에 진입한 전형적인 신호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인천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18년 긴축 쇼크, 2022년 금리 급등기까지 총 4번의 약세장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됐던 현상은 금값의 상승이었다. 실제로 2000년 나스닥이 7, 8% 폭락하던 시기 금은 약 3.6% 상승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금은 연간 8.5% 수준을 기록했으며 2018년 긴축 충격기와 2022년 주식잠선 채권 동반 급락기에서도 금 가격은 강한 버티기 흐름을 보였다. 지금 시장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재현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첫째, 빅테크와 AI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빠르게 마르고 있다는 점이다. 오픈AI, 메타, xAI가 최근 발표한 초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는 수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조달하기 위한 실제 차입금리는 유센서스 1%에 이르는 정크본드 수준이다. 영업현금 흐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 우회적 구조조달 옵션, 기반대출까지 동원되고 있는데 이는 버블 후반부에서만 나타나는 전형적 징후다. 둘째, 연준 내부의 혼란이다. 2025년 기준 연준위원 일부가 근원 인플레이션을 2.6.8%로 상향 조정하고 있음에도 내년 정책금리를 2.25%로 제시하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언급하자마자 시장이 급락한 것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은 지나칠 정도로 금리 변화에 민감한 과열 상태이며 작은 발언 하나에도 급변할 만큼 취약해져 있다. 셋째, 자금 시장의 경색이다. 은행들은 기업 신용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며 대출을 줄이고 있고 그 공백을 블랙스톤, KKR, 칼라일, 에이폴로 같은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고금리 대출로 채우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레버리지 후반 국면이며 결국 기업들의 대규모 증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시장에서도 2022년 LG에너지 솔루션, 2024년 삼성 에스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증자를 발표했을 때가 시장의 단기 고점이었던 것처럼 미국 빅테크의 증자 러시가 시작되면 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에서 금리 강세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주식 파고의 부동산 채권 모두 금리 민감도가 지나치게 높아졌고 현금의 실질 가치는 인플레이션에 잠식되고 있으며 안전자산이라고 불릴 만한 자산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글로벌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피난처가 바로 금이다. 특히 2025년 미국 국가부채가 GDP 대비 120%를 돌파한 가운데 만약 올해나 내년에 자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정책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점 역시 금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의 금 가격 상승은 단기적인 기술적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를 반영한 결과이며 향후 시장 충격이 현실화될수록 오히려 상승 여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국면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단연 연준의 정책 신호다. 최근 연준 내부에서 드러나는 혼선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 심각하며 이는 금 가격의 구조적 상승 압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2025년 기준 연준의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060.8%로 계속 상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은 내년 정책 금리를 20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데이터와 충돌하는 전망으로 시장에는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고 있다는 강한 신호를 준다. 실제로 9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 이후 시장이 과열되자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직후 미국 증시는 급락했다. 이는 시장이 금리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연준 내부의 조율 실패가 시장 불안정성의 직접 원인임을 의미한다. 둘째, 연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금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2025년은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크리스토퍼 월러 케빈 워시 같은 강경파 후보들이 거론되지만 누구든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과거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금리 인하를 강요했던 사례처럼 정치가 통화 정책을 흔드는 순간 시장은 바나나 리퍼블릭처럼 변동성이 극대화된다. 이러한 불신은 결국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시키고 금으로 자금 유입을 가속화한다. 셋째, 정책 혼란이 환율 변동성을 키우면서 금 가격을 직접 밀어 올리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천참 350원 전후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N달러 환율 역시 150엔을 넘나드는 불안정한 흐름이다. 이는 금값이 달러 기준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때 원화 기준 가격은 더욱 빠르게 뛰는 구조를 만든다. 실제로 2025년 1월 기준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거원 350달러 수준에서 움직일 때 국내 금 가격은 연초 대비 6.8% 높은 20CI4K 리딩당 93.3천 버참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율 효과가 아니라 정책 신뢰 약화, 달러 강세 가능성, 안전자산 선호 등의 복합적 작용이다. 넷째, 빅테크의 고금리 조달 상황이 연준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오픈 AI, 메타, XAI는 현재 유스기령 10% 금리로 수십억,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는 금리를 더 내리지 않으면 기업 부문의 신용 경색이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금리를 더 낮추면 AI 버블을 더 부추길 위험이 있어 연준은 내려도 문제, 안 내려도 문제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복합적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시장은 정책 의존도를 줄이고 실물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연준의 정책 혼선은 단기 변수가 아니라 향후 T18개월 동안 금 가격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구조적 요인이며 지금의 금값 강세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정책 리스크의 실질적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겉으로는 AI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 재무 구조를 들여다보면 심각한 자금 고갈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압력을 높이고 금 시장에는 강력한 수요 유입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오픈 AI, 메타, XAI가 추진 중인 초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총 예상 투자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정크본드 수준의 고금리 차입으로 조달되고 있다. 최근 발행된 관련 사채의 금리는 최소 6%, 최대 10%에 달하는데 이는 투자 등급 회사채 금리 약 4% 초중반대를 크게 상회한다. 문제는 기존 영업현금 흐름만으로는 이 규모의 투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며 실제로 메타는 2024년 말 기준 인겨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됐고 오픈AI는 현금 소진 속도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둘째, 은행권의 대출 축소가 빅테크 기업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글로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이유로 기업 대출 기준을 높였고 결국 블랙스톤, KKR 연산은 칼라일, 아폴로와 같은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기존 은행의 자리를 대신하며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레버리지 금융의 후반부 국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시장의 신용 위험이 이미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모펀드들이 활용하는 대출 구조는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옵션 기반 계약이나 단기 계약, 플러스, 장기 옵션 결합 구조 등이 섞인 고위험 상품이며 이는 추후 시장 충격 시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셋째,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은 증자를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시장의 천장 신호로 해석된다. 2022년 LG 에너지 솔루션, 2024년 삼성 SD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사례에서 보듯 증자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늘리지만 시장 수급을 악화시키고 주가 하락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증자 가능성이 점차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 내부 자금 경색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국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넷째, 이러한 신용 경색과 고금리 조달 구조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강한 압박을 가한다.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업 부문의 현금 흐름 압박이 심화되어 시장 전반의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AI 거품이 더 커져 장기적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연준이 이 딜레마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은 향후 12개월간 금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수요 요인이다. 결론적으로 AI 빅테크의 자금 고갈과 고금리 조달은 단순한 기업 리스크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긴장을 높이는 요인이며 이런 불확실성의 심화는 결국 금을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촉매제가 된다. 현재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은행권의 대출 축소와 사모펀드의 고금리 대출 확대다. 2024년 말부터 주요 글로벌 은행들은 기업 신용도를 보수적으로 재평가하며 대출 기준을 강화했고 그 결과 블랙스톤, KKLR, 칸칼라일 L 아폴로와 같은 대형 사모펀드가 기존 은행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고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대출 금리는 일반적인 기업 대출보다 훨씬 높은 8.12% 수준에 형성되어 있으며 단순한 대출 형태가 아니라 미래 매출 기반 옵션, 단기 리스 플러스 장기 옵션 결합 등 복잡한 구조를 포함해 사실상 고위험 구조화 대출에 가깝다. 특히 데이터 센터 투자나 AI 인프라 구축처럼 초기 비용이 막대한 사업들은 기존 영업 현금 흐름만으로 충당되기 어려워 이러한 고금리 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형태의 대출이 늘어날수록 시장 전체 신용 위험이 빠르게 커지며 금융위기 전 단계에서 흔히 등장하는 레버리지 후반부 구조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은행들이 리스크를 회피하고 사모펀드가 고금리를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기업들의 현금 흐름 압박이 커지고 결국 증자나 지분 매각 같은 극단적 조달 방식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가 확대될수록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며 금은 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자산이 된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 특히 미국 빅테크의 자금 구조를 보면 증자 러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자기 자본으로 감당하던 프로젝트가 한계에 도달하면 순서는 항상 동일하게 진행된다. 첫째, 내부 현금으로 투자. 둘째, 은행 대출. 셋째, 사모펀드의 고금리 차입. 마지막 단계가 바로 증자다. 이 마지막 단계는 전통적으로 시장의 고점을 알리는 신호로 간주되어 왔다. 한국 시장에서도 사례는 명확하다. 2022년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상장과 증자는 코스피 단기 고점과 겹쳤고 2024년 삼성 SDI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증자도 4월 시장 조정 직전 발생했다. 미국 시장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AI 인프라 투자 규모는 연간 수천억 달러로 확대되는 반면 빅테크의 인겨 현금 흐름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결국 외부 지분 조달에 기대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증자가 늘어나면 시장의 유통 주식 수가 급증해 수급 부담이 커지고 이는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켜 위험자산 선호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화되며 역사적으로 증자 증가기에는 금 가격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결국 증자 가능성의 확대는 시장 불안 심리를 키우고 금을 리스크 헤지 자산에서 필수의 보유 자산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핵심 촉매가 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재 위치를 설명할 때 가장 적합한 틀은 하이먼 민스키의 3단계 금융 사이클이다.
첫 번째 단계인 해지 금융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충분한 현금 흐름으로 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건전한 국면을 뜻한다. 두 번째 단계인 투기 금융은 미래 성장 기대를 기반으로 차입을 확대하는 구간으로 최근 몇 년간의 AI 인지 빅테크 투자 열풍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 단계인 폰지 금융은 이자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지고 단지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해줄 더 큰 바보를 기대하며 차입을 이어가는 가장 위험한 국면이다. 현재 시장은 명확히 2단계 후반부에서 3단계 초입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영업 현금 흐름으로 감당 불가능한 데이터 센터 투자에 나서고 유스감 뻑쏠 퍼센트대 고금리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은행이 대출을 축소하자 사모펀드들이 복잡한 옵션형 대출 구조까지 동원하는 상황은 전형적인 레버리지 말기 신호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신용경색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으며 결국 증자 러시나 부도 가능성이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런 국면에서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 노출을 줄이고 실물 안전 자산인 금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스키 사이클이 3단계로 진행될수록 시장 불안은 구조적으로 커지고 금 가격은 이를 반영해 중장기 상승 압력을 받는다. 미국 소비 데이터는 현재 경기의 불균형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비 증가의 대부분을 이끌고 있으며 중산층 이하의 소비는 사실상 정체 또는 감소세다. 실제로 2024년 말, 2025년 초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다수의 유통업체가 상위 계층만 지출하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이 상위 계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면서 부유층은 소비를 늘리지만 중하위 계층은 높은 금리와 물가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는 구조적 괴리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면 상위 계층의 소비도 급감하며 경기 전반이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미국의 국가 채무가 GDP 대비 120%를 넘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금리가 이미 인하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부실 위험이 남아있고 만약 주식 된 부동산, 채권 시장 중 하나라도 급락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카드가 거의 없다. 이 경우 연준은 다시 양적 완화나 비전통적 정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정책은 금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 둔화 신호가 쌓일수록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 회피 성향을 강화하고 금을 전략적 자산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GDP 대비 120%를 넘어섰고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매년 수조 달러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연방 재정 적자는 약 1.7조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연준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카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금리를 이미 인하한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재정 지출 확대는 채무 부담을 더욱 악화시켜 국채 금리를 급등시킬 수 있다. 만약 주식, 부동산 기업 부채 중 어느 한 영역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결국 다시 양적 완화나 비전통적 정책을 재가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은행이 ETF를 대량 매입해 시장을 떠받친 사례가 미국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금 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국가 채무가 누적되고 정책 여력이 고갈될수록 투자자들은 달러 자산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실물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구조적으로 강화된다. 특히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2024년 연속으로 800톤 이상 금을 순매수한 흐름은
국가 단위에서도 금을 최후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재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은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긴장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현재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크리스토퍼 월러, 케빈 워시, 베슨트 등이지만 누구든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1기 집권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낮은 금리를 요구해왔고 2기에서도 경기 부양과 달러 약세 정책을 동시에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연준의 정책 중립성이 흔들리며 금리 결정이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거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아서 번스에게 직접 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사례처럼 통화정책의 정치화는 시장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확대시킨다. 실제로 트럼프의 공개 발언만으로도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짧은 시간에 크게 요동친 경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금 가격의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달러 자산의 안정성은 낮아지고 시장은 자연스럽게 실물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 관세 강화, 대중국 압박 등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큰 정책 조합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합은 금리 인하 압력과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동시에 만들어 금 가격에는 구조적 상승 요인이 된다. 시장은 이미 이를 선반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 ETF 자금 유입이 2024년 4분기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연준 독립성 약화 가능성과 정치 리스크 확대는 금을 단순한 해지 자산이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 시대의 필수 자산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공통된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다. AI 버블 후반부 조짐, 빅테크 기업들의 유색 관련 스포르부덤의 고금리 차입 확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비전통적 대출 구조, 미국 GDP 대비 120%를 넘는 국가 부채, 경기의 양극화, 소비 둔화, 그리고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화 정책의 정치화 가능성까지 어느 하나도 안정적이라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이런 환경에서는 예외 없이 위험 자산이 급락하고 실물 자산이 부각되었으며 특히 2000년, 2008년, 2022년 등 4차례 약세장에서 공통적으로 금 가격이 상승했다는 사실은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금은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지만 인플레이션, 정책 혼란 환율, 급등,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겹칠 때 어떤 자산보다 강한 가격 회복력을 보인다. 실제로 2024년 말부터 2025년 1월까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10,000선 1,050달러 수준에서 견고한 지지력을 확보했고 원달러 환율 1,350원대와 맞물리면서 국내 금 가격은 24K 1리제당 93,4천원대까지 상승했다. 이것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가 자산시장 전반에 누적된 결과다. 앞으로 시장이 더 과열될수록 그리고 그 과열이 결국 조정을 맞이할수록 금의 전략적 가치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금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고 위기 시 현금화가 용이하며 정치, 금융환율, 리스크를 동시에 해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다. 그렇게 지금의 금 보유는 선택이 아니라 불확실성 시대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자산으로 평가된다.